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아동을 양육할 때 이용한 앱, 웹사이트 7개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앱은 나의 AAC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세요. 화장실 가고 그만할래요. 네. 아니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의사소통판에 모아두고 쓸 수 있어요. 아이가 썼으면 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먹고 싶어요로 한번 바꿔볼게요. 먹고 싶어요. 홈으로 돌아가서 상징으로 말하기를 누르면 다양한 분류로 아주 많은 상징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음식을 누르면 이렇게 물, 밥, 우유 등이 나오네요. 그러면 우유. 이렇게 우유 먹고 싶어요? 를 만들 수 있어요. 먹고 싶어요. 밖에 나가는 게 좋아요. 이야기 만들기는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을 넣고 녹음을 해서 누군가에게 좀 더 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바다로 여행을 다녀왔다면 이렇게 바다에 갔다 왔어요로 제목을 넣고 사진을 넣은 뒤에 글을 입력하거나 음성으로 녹음을 하면 저장이 되고 언제든 볼 수 있어요.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나의 AAC 앱이었습니다. 두 번째 앱은 아이카드입니다. 아이카드는 한국 직접 발달장애인 복지협회에서 제작한 발달장애인 자기소개 앱입니다. 이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의 간단한 소개, 의사소통 방법 등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내 이름, 사는 곳,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고 있는 일을 자기소개에 넣고 의사소통할 때 나의 특징을 넣는 거죠. 아플 때 사용하는 약의 정보도 넣고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의 긴급 연락처가 필요하겠죠. 가족의 전화번호를 넣을 수 있고 내가 다니고 있는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전화해달라는 표현을 넣을 수도 있어요. 추가하기를 누른 뒤에 이렇게 복지관 전화번호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복지관 선생님께 연락해주세요. 라고 넣어볼게요. 이제 추가하기를 누르면 아이카드 앱에서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전화를 바로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아이카드는 말로 하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낯선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잘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작성 매뉴얼을 찬찬히 보고 주변에서 나를 잘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이카드를 만드는 게 좋아요. 제작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작성 매뉴얼을 꼭 보셔야 해요. 그리고 만들어진 아이카드는 앱뿐만 아니라 출력을 해서 이렇게 작은 책이나 수첩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메뉴에서 내 아이카드 다운로드를 누르면 스마트폰의 다운로드 폴더에 PDF 파일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모음이 아이카드였습니다. 세 번째 앱은 지니어티입니다. 지니어티는 발달장애 아동의 보호자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앱이에요. 보통 문제행동 기록은 종이인 ABC 기록지에 작성하는데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작성할 수 있는 앱이죠. 앱에 아이를 등록하고 문제행동이 언제 나타났는지, 그 행동은 몇 시 몇 분부터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 입력해요. 그리고 행동이 나타난 장소와 문제행동의 제목을 선택해요. 중요한 내용인 문제행동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타이핑을 합니다. 음성 녹음도 가능해요. 과자가 먹고 싶은지 손을 뻗어 잡으려고 했다. 고 넣어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도 서술해요. 아이가 울면서 과자를 잡으려고 했다. 라고 입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문제행동 직후에 아이에게 보호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울지 말고 주세요. 라고 말하라고 했다. 라고 써보았어요. 무섭게 말했다. 라고 쓰고 나서 보호자가 노력한 부분을 넣어서 단호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 행동이 해당하는 분류를 모두 다 선택하고 강도를 골라요. 그리고 왜 이런 행동을 보였었는지 체크를 해요. 입력을 하고 나면 통계를 볼 수 있어요. 각 항목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고 달력에서 그날의 문제 행동을 다시 볼 수 있어요. 문제 행동 기록 앱 지니어티였습니다. 네 번째 KEAC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의 한국형 AAC 상징 검색 시스템은 AAC 상징을 검색하고 원하는 주제별 모아 프린트도 할 수 있어요.
지역사회 카테고리에서 슈퍼 마트를 선택해 볼게요. 저는 교실에서 사용하는 상징들을 모아두었어요. 모아둔 상징들을 원하는 개수만큼 배치해서 프린트도 할 수 있어요. 좀 더 크게 볼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조절하면 됩니다. 자, 새로운 상징 모음을 만들어 볼게요. 나갈 준비라고 모음을 만들었고, 이제 상징을 검색할 수 있는 창에서 먼저 마스크를 검색해서 찾아봅니다. 옆모습으로 된 상징을 골랐어요. 이걸 나갈 준비 모음에 넣고요. 나가려면 양치도 해야겠죠? 검색창으로 양치를 찾습니다. 다시 추가를 하고요. 꼭 해야 하는 옷 입는 것, 세수하기도 똑같이 검색해서 추가해 볼게요. 상징을 찾을 땐 아이가 잘 알아볼 수 있거나 보호자가 설명하기 편한 상징으로 골라요. 이렇게 나갈 준비 모음을 만들고 프린트해서 붙여둔 다음 해야 할 일을 아이와 함께 이야기할 때나 아이가 보호자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글씨를 넣을 건지 감출 건지도 선택할 수 있어요. 상징 검색 시스템 KEC였습니다. 5번째, 적응행동 검사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한 적응행동 검사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온라인 검사가 가능합니다. 먼저 대상자 이름, 생일 등 정보를 넣어요. 여기에서 측정할 적응행동이란 생활 연령에 따라 그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환경의 요구에 대처하는 능력을 말해요. 대상자와 검사자의 정보를 입력했으면 이제 온라인 검사를 실시해요. 검사는 유아용과 초중등용으로 나뉘고 보통 30분 내외로 걸려요. 검사가 시작되면 각 영역별 문항이 한 페이지씩 나오고 첫 페이지는 인지 영역이네요. 이제 각 문항을 차분하게 체크해 나가는 일만 남았어요. 아이의 일상생활 모습을 떠올리면서 체크를 해요. 필요하다면 아이에게 질문을 하거나 과제를 주고 관찰할 수도 있겠죠. 검사 중 임시 저장을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끝까지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결과도 의미가 있지만 모든 문항이 아이가 해야 할 과제니까 어떤 것을 교육해야 하는지 검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검사를 완료하면 영역별 수준 그래프가 있는 검사 결과지를 볼 수 있어요. 적응행동 검사였습니다. 6번째, 한국가이던스입니다. 심리검사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가이던스는 무료 검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개인 심리검사를 3분에서 5분 사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아동에서 어른까지 검사 대상을 보고 선택하면 되고요. 이 중에서 학교생활 적응 검사를 한번 보면 5분 정도 걸리는 검사인데 초등학생부터 가능하네요. 아이와 함께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체크해보기 좋은 검사예요. 적응행동 검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각 문항은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는 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검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문항을 잘 보면 아이의 학교생활에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검사를 찾기 위해 육아 카테고리로 이동하면 부모, 자녀 의사소통 검사가 있어요.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검사예요. 첫 번째 문항은 내 자녀는 나에게 자신의 생각을 망설임 없이 의논한다네요.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조금 더 성장했을 때 그렇게 될까? 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검사 결과는 이렇게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하는지 폐쇄적으로 하는지 정보가 그래프로 나오고 짧은 조언도 줍니다. 여러가지 무료 온라인 심리검사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 한국가이던스였습니다. 7번째, 경기도 지식 웹사이트의 부모 배움입니다. 여기 부모 배움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고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강의를 볼 수 있어요. 또 부모 자녀 관계 진단 테스트가 있어요. 1세에서 7세의 영유아기 부모가 할 수 있는 테스트가 따로 있는데요. 테스트의 결과는 이렇게 애착, 참여, 훈육, 효능감,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할 수 있어요. 강좌를 살펴보면 여기 장애인 자녀를 위한 성교육이 있어요. 지도하기, 이해하기, 예방하기라는 3가지 중요한 주제로 된 강의라서 꼭 보시기 추천드려요. 회원가입 없이도 그냥 볼 수 있지만 회원가입을 하면 이전에 보던 강의를 이어서 볼 수 있게 진도를 저장해줘 좋아요. 장애 자녀를 위한 컨텐츠는 아직 이 강좌인 성교육밖에 없지만 계속 컨텐츠가 많아질 거고 부모 배움의 다른 강좌들도 유익하실 거예요.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서비스예요. 부모 배움 외에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학습도 있으니 나에게 필요한 유익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경기도민의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료 평생 학습 서비스 경기도 온라인 학습 지식이었습니다. 도움되셨나요? 지금까지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 향상 지원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